디테일하게 미국의 한 대학에서 만든 그 모나크 와치 .org라는 그 체리티에서 모나크 나비를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. 근데 모나크 나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얘들의 이동 경로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, 그러자면 이제 새 같은 거에는 가락지를 끼우잖아요, 발에. 이런 것처럼 나비한테는 조그만 태그를 붙이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태그 붙이는 이거가 1960년대 토론토 대학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. 그 교수가 이제 돌아가신 뒤로는 토론토 대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이제 한 두 단체 정도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, 그 태깅을 붙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. 이제 저도 올해 한 뭐 10마리 이상을 집에서 키워냈고, 또 그린하우스에서도 한 10마리 정도 키워서 나갔는데, 집에서 길러서 태깅을 붙이면은 멕시코에서 발견되는 확률이 야생에서 날아간 애들보다 한 절반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데는 아무래도 이게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은가 봐, 애들이. 그러니까 이게 생존율이 좀 떨어진대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를 계속 하느라고 태깅 작업들도 계속 해야 되고, 잡는 방법은 꽃이 앉아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다가서 탁 잡아챈 다음에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되게, 그럼 못 날아가잖아요. 쉽지 않네.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그거 만져도 돼요? 예, 그 몸을 살짝 만져도 되고, 날개가 있으면은 이제 날개 그 몸통 쪽에 있는 부분은 살짝 잡아도 돼요. 근데 끝에는 굉장히 잘 부서진대요. 그러니까 바깥쪽은 잡지 말고 몸통을 가볍게 잡거나 아니면 그 위에 날개를 잡아가지고 태깅을 붙이는데, 태그가 조그매요 이렇게. 그래서 날아가는 그 날개 그 지장이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조그매요.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일련 번호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일련 번호를 잡으신 분이 붙이고, 그래서 누가 떼서 붙여주고 하지. 예, 붙여주고, 한 사람은 이거 써야 되고,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잡았다는 거 써야 되고요. 밑에 들고 대기하셔야죠. 좋아요. 붙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날개 여기에 그 가운데 좀 큰 게 있어요.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몸통 쪽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이거 너무 무거워서 날아가는데 지장 없어요? 멕시코까지 날아간다니까. 그러니까. 글쎄 그게 제일 큰 게 있어요, 양쪽에. 이게 순놈이에요. 없는 거는 암놈이고, 이게 순놈. 이게 있는 애들이. 네. 그래서 이제 얘는 굉장히 길게 살아요. 그래서 7, 8개월 어떻게 사냐면, 여기서 영양분을 실컷 지금 우리가 보면 골든로드 많이 있잖아요. 골든로드나 이런 그 아스타 같은 꽃들에서 영양분을 잔뜩 먹고, 그 영양이 어디로 가냐면 뱃속에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. 그래서 그 에너지로 가지고 미국 거쳐서 멕시코까지 하루에 150에서 200km 날아가서 멕시코 시티의 한 산에 모여요. 산맥에. 그 산맥에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매달려요. 예, 그렇게 많이 매달려서 이제 거기서는 평균 한겨울에도 영상 뭐 한 5도 10도, 또 추울 때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, 영하로 떨어져도 살아요. 근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절반 정도는 죽는데요. 그래서 뭐 그 겨울에 서바이빙 하기 좋고요. 그래서 겨울에는 먹지도 않고 거의 그냥 거기 붙은 채로 살고 있고, 개체수는 어떻게 카운트하냐면은 그 숲을 어느 정도 에어리어로 커버하느냐를, 그 에어리어를 면적을 항공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건 몇천만 마리, 뭐 1억 마리, 2억 마리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요. 그래서 걔들이 겨울을 나고 봄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북상을 시작해서 플로리다 쪽으로 와서 알을 낳아요. 그리고 죽어요.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. 3주에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. 3주면 충분해요. 그래서 나비가 돼서 또 조금 올라와서 알 낳고 또 죽어요. 그리고 개들이 또 태어나서 또 좀 올라와서 알 낳고 죽는 게 이제 이 근처까지 올라와서 죽고, 여름에 이제 이게 올라오죠. 7, 8월에. 이게 3대째가 올라와서 죽는 거예요. 얼마쯤 있다가 알을 낳을 수 있어요? 보통 뭐 저기 바로 나와요. 그러니까 바로. 예, 한 달, 두 달 안에 다 끝나요, 걔들은. 오케이. 그러니까 1대, 2대, 3대는 한 달, 두 달이면 다 끝나고, 4대째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7개월, 8개월을 사는 거예요. 정말 신기한 거예요. 그 DNA에 어떻게 그게 교육이 돼 있는지, 그리고 자기
부모도 또 할아버지 때도 그 할아버지 때도 안 가본 저기 멕시코의 그 산으로 다 모여요. 또 재미있는 거는 로키 산맥 서쪽에 있는 거 그쪽으로 모나코가 있는데 걔들은 캘리포니아 쪽에서 머물러요. 한겨울에 멕시코까지 안 넘어가요. 제왕나비가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.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. 근데 철새처럼 이동하는 나비는 이 지역밖에 없어요. 오. 예, 같은 제왕나비인데도 다른 지역 애들은 철새처럼 이동 안 하고 그냥 그 지역에서 낳고 자고 낳고 죽고 이렇게 돼요. 그 멕시코의 그 산을 잘 보존해야겠네요. 거기가 지금 그 개발업자들이 자꾸 그 산맥을 황폐화시키고 개발하는 바람에 그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뭐 시위하고 해서 좀 개발 보존 지역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.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그 자꾸 이제 농토를 넓혀 나가니까 얘들이 오면서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없고 애벌레는 그 밀크위드라는 그 풀에서만 알을 낳고 그것만 먹어야 애벌레가 자랄 수 있어요. 다른 풀은 먹으면 못 자라요. 애들이 죽어요. 그래서 그 풀에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이 몸속에 축적이 되거든요. 그 축적이 되면 다른 벌레나 새나 이런 애들이 잘 공격을 못 한대요.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잡혀 먹어요. 특히 알 단계에서 얼마나 많이 잡혀 먹는지. 알 단계가 보통 한 3, 4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. 근데 제가 모나크를 위해서 밀크 깨끗이 하고 뒤져보면 거의 있어야 되는데 이 먹힌 자국이 말랐잖아요. 그러면 갉아 먹은 지 오래됐고 오래된구나. 잡혀 먹었다는 얘기야. 얘는 한번 이 자리에 그 알을 낳으면 보통 이 뒷면에다 알을 낳거든요. 근데 뒤져보면은 뭐 요거만 해요. 근데 얘는 아니고. 예, 그거는 아니고. 여기 이거 뭐예요? 저쪽에. 얘는 달팽이에요. 달팽이. 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. 달팽이도 이거 먹어요. 그러니까. 예, 뭐 관계없어요. 밀크처럼 나온다고 느끼는 거구나. 예, 맞아요. 예, 밀크 이게 독성이 있는 거라. 밀크 나오고 있다 거기서. 그래서 애벌레가 이걸 먹으면은 몸에 독성이 축적이 돼요. 그래서 다른 애들이 말을 하거나 뭐 죽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 몸을 프로텍트하는 거예요. 여기다 알을 낳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키워요. 그러면 처음에 태어나면 1mm, 그래서 2mm 조금해. 그 다음 하루에 이제 2개씩 성장해요. 밀크위드를 엄청나게 심었는데 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어디서 주로 찾냐면 우리 그린하우스 안에 거기서 밀크위드를 안 벗고 놔뒀더니 거기는 알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일반 자연에서는 잡혀 먹는 거야. 그다음 애벌레 찾기도 더 힘들어요. 우리 그린하우스 안에는 애벌레도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야생 상태에서는 애벌레도 잡혀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곤충들이 얘가 뭔지 모르고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. 먹고 배탈 나니까 설사하고 뭐 그러겠지. 새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그거는 자연 현상이에요.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알에서 나비가 되는 가능성이 3%에서 12%, 10%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정말 아주 극소수가 나비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천적들한테 잡혀 먹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거의 80%, 90% 정도는 키워냈거든요.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한 마리씩 데리고 가서 알 데리고 가서 키워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. 너무 재미있고 감동이에요. 얘들이 꼬물꼬물하면서 자라고 그 다음에 변태하고 변신할 때 그 막 몸을 뒤틀고 뒤흔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의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껍질로 입고 그 다음 또 나비로 바뀌고 하는 과정들이 정말 환상적이면서 막 감동이 와요. 장거리 이동할 때는 얘들이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고요. 상승기둥을 타고 쫙 올라가요. 글라이딩을 주로 해요. 에너지를 아끼려고.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50km, 200km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공기 흐름이 안 좋잖아요. 그럼 에너지 아끼려고 안 날아가고 딱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저기 그 이리오 북쪽편에 온타리오에 한 그 주립공원이 있는데 그 주립공원에는 이제 이리오를 건너가기 위해서 애들이 막 모여들어서 있는 공원이 있어요. 거기도 이제 모나크 나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고 걔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상승 기류가 막 쫙 올라가잖아요. 그거 타고 이제 한꺼번에 막 쫙 날아가는 거예요.
한국에도 그 모임이 있어요? 한국에는 없죠. 아. 그건 없는데 그 영어 교재 그게 들어가 있대요. 모나크 나비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아, 한국에? 예, 어. 교과서